오늘은 장영희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을 읽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문장상을 받았으니 당연히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40편의 글 중 소박한 울림을 주는 소크라테스와 농부 박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농부 박씨. 장영희. 내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 119 구조대라는 것이 있다. 미국에도 911이라는 흡사한 프로가 있는데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한 사람을 소방구조대가 구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실제 일어났던 일을 극화한 것이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서 워낙 어리숙한 나는 곧잘 그것이 재현이라는 것을 잊은 채 마치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양 손에 땀을 쥐며 보곤 한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 가운데는 커다란 주전자 속에 엉덩이가 박혀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전깃줄에 걸려 날지 못하는 두루미도 있고 어쩌다 재래식 변소에 빠진 남자도 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하고 기상천외한 위험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룬다. 하지만 뭐니 해도 내가 이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과 가장 닮은 드라마이면서도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119의 실패 사례를 방영하는 것은 못 봤으니 일단 프로의 소재가 되는 일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결국은 살아날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공포를 극복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하며 웃으며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원래 영화나 소설도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 현실에서 해피엔딩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지라 아무리 재현이라 해도 기대에 차서 보게 된다. 얼마 전에는 지난해 홍수 때문에 물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한 박씨라는 농부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시내를 건너다가 넘어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는데 의식을 차리니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물은 불어 점점 가슴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날은 어두워오고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정신은 아득하고 이게 바로 죽는 거로구나 하고 지독한 죽음의 공포를 실감했다. 그야말로 천운으로 인적도 없는 곳을 누군가 우연히 지나다가 발견하여 119를 부른 것은 다음날 새벽 박씨의 호흡이 거의 멈추고 가사 상태에 있을 때였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는 건강을 되찾아 일상으로 돌아간 농부 박씨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목숨을 건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각오를 말해보라는 기자의 말에 그는 수줍게 웃으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잘 살아야죠. 잘 산다. 아주 막연한 표현이었지만 나는 그가 곧 잘 일하는 부사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리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난 목숨인데 정말로 두 번째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일해 더 많이 돈을 벌고 자식 잘 교육시켜 성공시키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박씨가 계속해서 하는 말은 예상 밖이었다. 이제 잘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 안 끼치고 말이에요. 저야 배운 것 없고 돈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요. 말하면서 박씨는 수줍게 웃었다.
그에게 잘 산다는 말의 잘은 돈을 풍족하게 쓰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산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제껏 생각했던 잘 산다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40평생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전투 근성이 생겨서인지 내게 있어 잘 산다는 의미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남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더 대접받는 것이다. 따져보면 잘이라는 말 자체는 추상적인 단어로 능숙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탁월하게 라는 뜻인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산다와 합쳐 잘 산다가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니? 하고 물으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는 말이지 제대로 참되게 사는 사람이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예는 드물다. 박 씨가 한 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어찌 보면 쉬운 일같이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살다 보면 직접적으로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휘둘러 남에게 해를 줄 수 있고 또 뒤에 숨어 남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일을 꾸밀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좋은 뜻으로 한 일이 결과적으로 남에게 해가 되는 일도 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시샘하고 질투하여 은근히 속으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박 씨가 알고 말했을 리는 없지만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소크라테스도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잘 사는 것과 아름답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모두 매한가지라고 했다. 물론 아름답고 의롭게 산다는 것도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돈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농부 박 씨처럼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 즉 이 세상에 태어나 남에게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해는 끼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기본이 되는지도 모른다. 죽을 때 내가 정말 한평생 잘 살고 가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자신이 없다. 이 세상에 해피엔딩이 별로 없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이 많아서인지도 모른다. 오늘은 장영희 에세이 내 생에 단 한 번을 읽고 그중 한 편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며 사는 우리입니다. 죽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삶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